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보도한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다음 달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사실상 미니 총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열리는 첫 전국 단위 선거란 점에서 민심의 척도가 될 거란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관련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날 시청자이자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뉴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 뜻은 전하고자 하는 정보가 적어진 것이 아니라 많아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은 여전히 선거 기간 때 강력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살펴보면 정쟁이나 자극적 보도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달 28일 전국 언론노동조합에서 지방선거 보도 준칙을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선거 보도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 뉴스를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아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도 준칙을 기준으로 YTN 보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눈에 띈 것은 대부분 격전지, 큰 주목을 받는 곳, 인지도 높은 정치인 중심의 보도가 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라는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지역의 선거 관련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청자, 즉 유권자의 관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보도가 돼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별 주요 특징이나 이슈 등도 함께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YTN에서는 특히 주목을 받는 지역의 후보들과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대구 곳곳을 누비고 계신데 예. 어떤 분위기입니까, 요즘? 정말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는 사실 명함을 주면 예.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있고 앞에서? 심지어 예. 눈앞에서 이렇게 명함을 찢는 분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어졌고 오랜만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 주민 한동훈 전 대표님을 모시게 됐는데 동네 적응은 좀 하셨습니까? 잘해주시고 제가 예. 계속 밤낮으로 다니다 보니까 벌써 저는 이제 북구 사람 됐습니다. 지리도 좀 익숙해지시고. 완전하게 예. 제가 원래 길들이 좀 어두워서 그러는데 열심히 예.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담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 지역에 대한 여러 의견과 정책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역시나 인지도 높은 정치인 중심의 대담에 그쳤는데요. 이어서 평택과 부산 등 지방선거에서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도를 살펴보면요. 경기 평택-을 지역은 다자구도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의 선거 활동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은 다자구도의 가장 뜨거운 지역구가 됐습니다. 1월부터 털을 닦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길 인사로 한 표를 호소합니다. 자칭 국가대표 정치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후발주자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90도 인사와 사진 찍기는 기본, 평택 노인대학에서 꼼꼼하게 눈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림을 보셨어요? 안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일찌감치 지역에 깃발을 꽂았던 경쟁자,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마주치기도 했는데 둘은 여유 있게 악수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터줏대감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아직 공천장을 받지 못했고 민주당도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후보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명 정치인 중심의 화제성 쫓기라는 틀에 갇힌 스케치성 보도 방향이 아쉬운데요. 이들이 방문한 평택 노인대학이나 만덕동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질문에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방식의 구체화된 보도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 거대 정당의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대조하며 각 정당의 선거 전략과 당내 분위기를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은 한마디로 현역 전패였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에도 민주당 시도지사 전원이 물갈이 된 배경엔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 모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강성당원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선 중인 충북도지사 후보까지 현역 시도지사가 승리하면 현역 11명 전원이 연임에 도전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우세한 지금의 판세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추락한 당 지지율로 인해 현역 프리미엄이라도 있어야 여당 후보들과 겨뤄볼 만하다는 건데 각 정당의 공천 결과 이면에 숨은 권력 구도와 지지층의 역학관계를 현역 성적표라는 프레임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라는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 대한 언론의 시각이나 보도의 쏠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했을 보도는 없었을까요? 네, 관련해서 눈에 띈 보도가 있었는데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갖는 의미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전한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5곳. 광역단체장 공천장을 받은 현역 의원들이 사퇴하면 재보궐 대상 지역은 2자릿수대로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재보궐선거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번 선거 때 함께 선거를 치르려면 사퇴 마지노선은 이번 달 30일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 날짜에 따라 보궐선거 시점이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 관련 내용을 설명한 보도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과 현역 의원 출마가 확정된다면 재보궐선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그래픽으로 상세히 전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느꼈지만 이번 지방선거 관련 YTN 보도에서 보다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가독성을 높여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렇듯 여러 장치를 활용해 보궐선거법 관련 내용도 상세히 제시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특히 사퇴 시점이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각 정당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을 잘 설명한 뉴스였습니다. 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까지 잘 활용해 주셨다고 짚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이 그래픽 등에 담길 정보가 텍스트 기사보다는 조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전달할지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선거 보도의 형식은 진화했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보도를 살펴보면서 소수 정당에 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거대 정당에 대한 논의가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인 만큼 각 지역별 선거 관련 주요 이슈 보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보도에서도 역시 반복되는 후보 경쟁이나 정쟁이 주를 이루어 아쉬웠는데요. 또한 다양한 취재원 확보, 남성 후보와 여성 후보의 비율, 장애인 관련 공약뿐 아니라 선거 후보의 정체성과 다양성 등 보다 입체적인 선거 관련 분석 보도도 많지 않은 점 역시 아쉽습니다. 여러 보도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아직 선거가 남았고 YTN이 선거를 취재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마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선거 관련 보도 내용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청자 평가원께서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소수 정당과 이제 지역별 그 선거 이슈 보도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YTN도 그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어진 방송 시간과 인력 등을 감안해서 방송 아이템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다 반영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YTN은 전국을 대상으로 뉴스를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이슈를 보도했을 때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시청자나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의도 중심의 정치 뉴스와 특정 인물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별도로 설치된 지방선거 기획단과 함께 다양하면서도 신선한 아이템을 시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성 후보와 여성 후보의 비율, 그리고 장애인 관련 공약, 또 지역별 쟁점 등 다채로우면서도 입체적인 선거 보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획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이제 함께 치러지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판세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여당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이 됐었지만 막판 보수 결집 등이 이뤄질 경우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따라서 YTN은 주요 접전지 10여 곳을 선정해서 정치부 기자가 현장에서 민심을 취재해 전달하는 고품격 아이템을 선거 30일 전부터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회팀의 중견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선거와 관련한 뒷얘기와 향후 전국 등을 전하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여야의 이제 공방이 거칠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과 품격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도의 한계점에 대한 인정과 향후 개선 방향,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특화 콘텐츠에 대한 계획을 짚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선거 보도는 유명 정치인의 판세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특히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삶이 맞닿아 있는 만큼 더 세밀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취재 현장이 아니라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으로 지방선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이나 현안에 초점을 둔 보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선거 참여 공약 실현, 시민의 반응, 공약 검증 등의 주제에 대한 보도 빈도가 낮다는 건데요. 또 후보의 선거 현장 취재, 유튜브 채널 뉴스, 라디오 뉴스 등의 내용을 재인용하는 부분이 많고 직접 취재한 내용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국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범진보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크게 연대의 그림을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빨리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 생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요? 저희한테 단일화 할래 말래? 그렇게 할 처지는 아니죠. 다만 저쪽에서 뭐 난리를 치면 그래 한번 들어는 볼게. 이 정도의 생각이다. 직접 취재한 내용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참 아쉬웠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인력으로 그 많은 이제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이나 공약을 모두 취재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YTN은 선거 보도 관련 인력을 이제 대폭 보강해서 현장 취재를 크게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제 다양한 쟁점이나 지역 현안에 관한 보도가 부족한 것도 이제 사실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네트워크인 YTN이 지역 현안을 시시콜콜 보도할 경우에 다른 지역의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수도권에 비해서 아무래도 지방 주재 기자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보도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게다가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은 시청자들의 제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역의 쟁점이나 현안 관리하는 제보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치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요. 각 지역 취재망을 통해서도 지역 현장의 뉴스와 쟁점 현안에 대한 보도 그리고 공약 검증 등 다양한 포맷의 선거 보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 밀착형 보도가 부족한 원인에 대한 솔직한 진단,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재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해 주셨고요. 또 나름의 노력을 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YTN은 유권자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십을 변별해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공정하고 입체적인 보도로 시청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방송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 디딤돌 뉴스로는 발달 장애인의 선거 참여 관련 내용을 꼽았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YTN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나갔는데요.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선거 투표 참여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복잡한 투표 용지를 식별하고 원하는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뤘는데요. 발달 장애인이 선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섭외 과정에서 기자가 특히 주의했던 점, 그리고 장애인 선거 참여 이슈에 대한 후속 취재로 고민하는 아이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개선 요구는 높은데 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 문제점들 중 하나인데요. 이현정 기자의 취재기 저희 제작진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장애인의 날 아이템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좀 해보고 싶었어요. 6월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참에 장애인 참정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 뭐 시각장애인이나 뭐 신체장애인들의 참정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과연 동등하게 실질적인 참정권을 부여받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는 좀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투표 보조인이나 뭐 투표 보조 용구 같은 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요구해왔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면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템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해서 보도한 건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정보의 격차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보물,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많고 가독성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비슷한 취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 이런 투표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전에 어떻게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